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최근에 여행, 항공사들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펼쳤고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다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탑2의 기업을 발견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전말을 알아야지 관련된 수혜 업종이 어디고 이 수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말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상대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여권 소유자는 중국으로 15일 이내 기간 동안 중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비자는 약 6만 원으로 높은 발급 비용과 일주일가량 걸리는 발급 기간으로 인해서 중국 여행 회복률은 다른 여행 대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에 중국 노선의 2019년 대비 회복률은 약 78%를 기록했는데 9월 전체 국제 여객 회복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78%와 100%를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의 여행 회복률은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비자 정책을 펼침으로 따라서 기대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큽니다. 바로 그동안 중국은요, 50대에서 70대의 중장년층 위주로 비자 발급이 원활한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상품이 주를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자 발급에 큰 부담을 느껴온 젊은 층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비자 정책이 재개됨에 따라서 젊은 층 그리고 중국 여행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무비자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대와 30대의 여행객이 폭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은 한눈에 파악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자, 몽골이 24년 4월 이후에 무비자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7월부터 9월까지 여행객을 함께 살펴보면은 이 위에 보이시는 표가 24년 7월부터 9월까지고요. 밑에 보이시는 표가 23년 7월부터 9월까지 여행객입니다. 각각의 여객을 비교해본 결과 약 10만 명 이상 증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앞에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항공사들 그리고 여행사들의 수혜가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혜 업종은 저희가 두 가지의 업종으로 꼽아볼 수 있겠죠. 바로 여행과 항공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이후에 항공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사들은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왜냐면 엔데믹 이후에 급증을 했었던 보복 여행 수요가 소폭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TF 사태 이후에 단거리 수소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가 경쟁이 심화가 되었고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행사들은 실적을 반등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모션들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 3개의 기업을 꼽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는 추석 기간 동안 중국 점유율이 20%를 기록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중국 지역에 대한 수요가 210%나 급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중국의 인기 여행지인 쿤밍과 리장 등을 찾는 상품을 강화를 하고 2박 3일 대도시 중국 여행 상품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바로 전체 패키지 고객 중에서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과연 모두 투어가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겠죠. 하나투어는요, 중국 송출객 수가 작년 2분기부터 꾸준하게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 매출 비중 3위에 중국이 들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를 하기도 했고요. 직접 분기 대비 19%나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석 기간 동안 중국 수요가 폭증을 하기도 했는데 바로 내몽고, 하청성, 이 상해 등이 3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은 중국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노란풍선은 추석 기간 동안 중국 수요가 약 100%나 증가를 하기도 했고요. 이 중국 패키지 예약이 점차 증가를 하고 또한 중국 관련 상품에 굉장히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백두산 상품을 재정비를 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젊은 고객층 확대를 위해서 가성비 상품을 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유입되는 부분들 굉장히 큰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노란풍선은 이미 젊은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쇼핑, 노옵션, 노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비자 정책에 따라서 젊은 층으로 확산이 되고 이로 인한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행사들 중에서 노랑풍선이 가장 중국 무비자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여행사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또 기대가 되는 업종이 있죠. 바로 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2분기에는 실적이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점차 가중이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바로 2분기에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환율과 유가입니다. 제가 실제로 관계자분들과 직접 컨택을 지내본 결과 2분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환율을 꼽기도 했고요. 또한 유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업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렇게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 무비자 정책은 항공사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중국 노선은 일본 노선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알짜 노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비행 시간은 짧고 항공 가격은 일본 가격 대비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분기에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에 눈을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기업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요, 이제 2분기 실적 IR자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선월 매출 비중은 중국이 8%입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기존에 중국 운항 노선을 확대를 하고 신규 취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샤먼 노선을 매일 운항으로 변경을 하기도 했고 부단장 노선을 5회로 운항을 재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노선별 매출 비중이 중국 7%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7%나 증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중국 운항 노선을 확대를 하고 신규 취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이 사와이 도선의 증편 운항을 실시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대형 항공사들 중 노선 확대를 하고 있고 무비자 정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항공사들은 화물도 엮여져 있고 이제 실적의 성장률이라던가 성장성을 봤을 때 무비자에 대해서는 LCC들, 즉 저가 항공사들이 더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도 큰 수혜가 기대가 되지만 이 LCC들이 더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업 두 개의 기업을 꼽아왔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노선물 매출 비중이 중국 12%인데 전 동기에 6.2%였습니다. 약 2배나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도 했고요. 이 LCD 중에서 중국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징과 장제 노선을 신규 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고객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 다변화를 더 큰 폭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일본 의존도가 감소를 하면서 일본의 수익성적인 측면의 수혜와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진에어인데 진에어는 이 중국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4.4%에서 7.5%로 증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에어는 일본 노선에 강점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또 집중함에 따라서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이로 인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들의 수혜들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탑2의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 바로 노랑풍선과 제주항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설명을 드리면 노란풍선은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노선이 점차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신규 취항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인한 수혜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 탑2의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